자, 저 이제 하울해도 되나요? 눈앞에 이제 뭐가 많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추석 전주에 일본을 갔다 왔죠? 예?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일본 저는 출장이라고 하고 나는 출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휴가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출장일 수도 있고. 좋은 쇼핑이었다. 사실 100% 출장 목적은 아니었고 휴가 반, 출장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공방 체험을 사실 하고 싶었는데 비행기 표를 먼저 끊고 공방 일정을 알아보다 보니 맞추기 되게 힘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쿄에 가서 뭔가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말 일정을 꼭 끼워야 한다라는 거를 명심하시면 좋겠고, 저희는 주말을 안 꼈어요. 사실 거의 토요일 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못 들은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 일본은 너무너무 자주 많이들 가시니까 다 아는 걸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화방은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뭘 샀는지. 일단 아주 대중적인 문구점 이토야. 이토야는 그냥 간단하게 볼 건데 일단 요거 지우개 가루를 청소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지우개 가루가 있을 때 히라라라 자 이렇게 하면 지우개 가루를 청소해주는 겁니다. 아주 앙증맞죠? 네, 지우개를 우리는 많이 쓰니까. 그리고 뭐 이런 연필, 아무래도 그림 그리다 보면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사비 연필이 미술 연필이다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사비는 너무 진합니다. 특히 스케치하고 물감이라도 올리려 치면 흑연이 많이 번지기 때문에 저는 이비를 되게 좋아해서 이비를 사서, 요거 펜코는 다 너무 많이 알잖아요. 이 펜코 가위가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제 테이블에 그냥 올려서, 우리 가위 칼 이런 거 쓸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가볍게, 가격도 되게 펜코는 전반적으로 엄청 저렴한 것 같아요. 한 10,000원 정도? 그쵸, 한 10,000원, 하나로 10,000원 정도 했고, 그리고 이건 홀베인에서 나온 거라서 사실 한국에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냥 홀베인 같은 브랜드는 다 일본 거니까, 일본 브랜드는 일본에서 사는 게 진짜 훨씬 싸니까요. 이걸 샀는데,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이런 수채화지가 좋은 걸 사면 여기 옆에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본드칠이 안 돼 있고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를 갈라서 한 장씩 들어 올리는 도구, 이게 있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위나 칼, 핀셋 이런 종류들이 되게 저는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쪽만 있는 거고, 얘도 이렇게 봉투 같은 거, 종이 같은 반으로 찝어서 축 자를 때 항상 우리가 칼을 찾잖아요. 칼을 이렇게 틱 길게 빼가지고 하기 너무 귀찮은데, 얘는 그냥 틱 집어서 슉, 너무 편할 것 같아. 너무 기대되는 아이템. 그리고 핀셋을 샀어요. 이런 정밀 핀셋 같은 거 다 일본 거가 좋습니다. 그래서 왜 핀셋이 내가 필요하냐, 판화할 때 너무 많이 써요. 판화할 때 왜 쓰냐, 찍고 들었는데 먼지가 붙었다? 그러면 이렇게 탁 잡아야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딱 파고 찍었는데 그 판 찌꺼기가 있다? 걔도 핀셋으로 탁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핀셋이 한국에도 있지만 뭔가 한번 써보고 싶어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귀여워서 샀어요. 얘는 이제 스케일 가이드라고, 이게 제가 한국에서
저만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찾으려고 하면 은근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이제 가이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화면을 그리고 싶은데 이 종이 위에 뭐 이 중앙을 기준으로 얘가 얼마나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를 보고 싶을 때 이런 가이드 선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쳐져 있는 내가 사진 위에다 가이드 선을 올리고 내가 그리려는 드로잉지 위에다가 가이드를 그으면 이제 이런 그리는 물체 위치 같은 거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뭐 이게 딱 사진 크기네요. 사진 위에다 가이드 놓고 그림 그릴 때 관찰하기 편하게 나온 이런 스케일이 있어서 사실 더 큰 사이즈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보여서 그냥 집어왔고요. 사실 여기 이토야는 그냥 집어온 게 많아. 이것도 그냥 종이 팔레트예요. 너무 귀엽잖아, 사이즈가. 왜 웃겨? 사이즈 지금 비싸. 이런 장사치가. 요거는 물통. 그 물통도 귀여워서 샀어요. 요렇게. 아니, 이게 은근히 그냥 드로잉북에 작게 드로잉 할 때 물통이 되게 크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물통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안 쓰는 컵 같은 데다 떠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이런 작은 물통이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개 정도 다른 화방에서도 하나 사고 이토야에서도 하나 와서 집어봤는데 귀엽네요. 치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간 화방은 긴자에 있는 개코즈. 개코소는 저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가본 건 처음이었고요. 되게 작은 화방이었어요. 그래서 긴자에 있었고 찾기는 쉬워요. 근데 지하 1층에 있는 곳이었고, 갔을 때는 이제 가족이 운영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왠지 어머니랑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았는데, 작아도 되게 일본스럽게 정갈하다. 그리고 뭔가 되게 친절하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고요. 한쪽 벽면에 스케치북을 제작해서 파는 스케치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샀는데 요거는 그 스케치북 중에 가장 두꺼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람 수별로 한 2-3가지 종류 정도로 나누어져 있었고, 사이즈는 이것보다 훨씬 큰 것들까지 있어서 그냥 드로잉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가볍게 사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 지우개는 좀 좋다고 생각했어.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게 너무 세심한 게 좋지 않아요? 사실 지우개 막 돌아다니고 되게 더러워지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저는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물감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니까 자체 그 제작 상품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수채 과슈를 2개 정도 사봤고요. 수채 과슈랑 유화 물감을 팝니다. 이런 플라스틱류 제품들을 좀 많이 팔았어요. 이것도 귀여운 물통. 자, 얘는 물을 담아서 콸콸콸 나중에 이렇게 써. 그게 너무 간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요거는 사실 저희 유화 그릴 때 쓰는 유통이랑 똑같은 건데 얘가 그냥 플라스틱인 거예요. 근데 저는 플라스틱이 좀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긴 했어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철은 가격도 비싸고 청소도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써보고 괜찮으면 나중에 갔을 때 좀 더 여러 개 사와서 선물로 줘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이제 피그먼트 도쿄부터는 안 가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면 멀어요.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손가락에 껴서 쓰는 브러쉬.
여기는 원래는 안료를 많이 파는 곳이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되게 여러 가지 안료들이 이렇게 색깔별로 쫙 진열이 돼 있는 모습이 거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템페라 하시거나 동양화 하시는 분들은 가면은 거의 100% 눈 돌아간다. 왜냐면 붓의 종류도 너무 많고 안료 색깔별로 있고 그리고 악유의 종류가 엄청 디테일하게 많이 있다. 근데 저는 사실 안료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살까 말까 고민하긴 했지만 일단 걔네는 안 샀고 조금 더 다른 쪽의 것들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 구매한 수채화 물감인데요. 사실 한 가지 색만 사고 싶었는데 세트밖에 안 팔아서 제가 다 사봤고요. 얘네는 종이에 이제 발랐을 때 이제 물의 양에 따라서 색이 조금 변하는 물감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도 이런 스타일들의 수채화가 되게 인기가 많고 그런 상품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궁금해서 샀고 저는 박지를 사봤어요. 사실 박지가 종류별로 되게 많고요. 한국에서 쓰는 박지 저는 사실 스피드볼 거를 주로 쓰는데 왜냐면 실크 찍을 때 저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글루를 먼저 찍고 박지를 올리게 되는데 거기 올리는 박지의 컬러들이 되게 다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산 두 가지 저는 막 그렇게 비싼 박지를 사진 않았고요. 아마 뭐 한국도 동양화 재료 파는 데 가면 박지 종류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산 건 오페라색이었습니다. 이런 컬러의 박지를 샀습니다. 얘는 알루미늄 100%라고 있던 은색의 박지고요. 실버가 아니라서 실버색하고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박지 영상으로 찍었었죠. 예. 네, 그 영상으로 보시면 조금 더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이 은색의 느낌들이 조금 다르다. 근데 저는 이 색은 약간 우리 어렸을 때 검종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식의 작업을 지금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검종이랑 가까운 느낌으로 박지를 구매를 했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산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박지를 집는 도구입니다. 박지를 끝을 탁 이렇게 잘 집게 하는 도구고 요거는 박지를 자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박지를 아마 한 장을 딱 꺼내가지고 약간 가죽으로 된 베이스 위에다 박지 올려놓고 얘로 이 끝쪽에 힘을 줘가지고 박지를 이제 재단하는 용도의 요 나무고요. 요거는 사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일단 도구가 예뻐서 샀고 박지를 붙이고 얘 끝쪽으로 문질러서 광을 내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썼을 때에는 광이 진짜 훨씬 더 반짝반짝하게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구였고 사실 이 끝에 팁들은 되게 다양한 모양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평평한데 많이 쓸 것 같아서 이런 걸 샀는데 뭐 가구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뭐 울퉁불퉁 이렇게 뾰족하고 들어간 곳들 그런 데는 더 날카로운 팁들로 된 애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피그먼트 도크에 되게 앞쪽에 진열이 돼 있는 애고요. 이제 그 벼루처럼 이제 물에다 갈아서 쓰는 애예요. 그래서 되게 색깔이 다양하게 있었고 저는 이제 저희 공간 630이 녹색이니까 한번 사봤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방, 제가 가장 사랑하는 화방, 분포도 간다. 이 분포도 간다는 지하로 내려가시면 판화 재료를 되게 많이 팝니다. 그래서 판화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분포도 간다를 진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진보초라는 곳에 있는데요. 진보초역하고는 엄청 가깝고요. 그리고 진보초가 이거 아니어도 볼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분포도 간다를 지하를 먼저 구경하시고 살 것들을 정해놓고 진보초를 보고 와서 마지막에 분포도 간다에서 딱 사면 된다. 저는 이런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사왔는데 너무 잘 써가지고 이번에 갔을 때 3개 정도 샀고요. 사실 한 뭐 10개 정도 사놓고 싶어요. 얘는 판화할 때 내 드로잉을 전사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 토너를 녹여줍니다. 그래서 토너 인쇄한 A4 용지를 리놀륨 판 위에다 놓고 이거는 까면 매직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매직처럼 생겼고 얘를 슉 문질러주고 약간 마른 수건으로 한번 닦았다가 탁 떼면 그 토너가 다 녹아서 판에 전사가 됩니다. 그러면 걔를 바로 카빙을 하시면 이제 판화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좀 텍스트 같은 거 많이 있다 내 도안에 그러면 훨씬 더 좋죠. 그게 깔끔하게 전사가 되니까. 그래서 전사라는 방식은 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이런 거를 쓰는 것이 방법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바렌을 좀 샀습니다. 바렌. 얘는 디스크 바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들투들 돌기가 플라스틱으로 있는데 요거 말고 사실 조금 더 비싼 디스크 바렌이 있어요. 걔는 한국에서 또 있고 일본에서도 그게 상품이 있었는데 그냥 저렴한 디스크 바렌이 보이길래 한번 사와봤고요. 요거는 얘보다는 가격대가 있는 조금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바렌이었고 사실 바렌만 한번 바렌 만드는 데도 가보고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아마 어떤 바렌을 쓰냐에 따라서 압 조절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수월하고 이럴 수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전통적인 바렌은 아마 보관 관리가 디스크 바렌보다 좀 더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바렌을 관리하는 오일 같은 것도 같이 팔았었는데 제가 지금 당장 바렌을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진 않아서 일단은 이 바렌만 사와 봤고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음에는 관리하는 것도 같이 사가지고 좀 관리를 해보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수성 목판 할 때 많이 쓰는 바렌입니다. 자, 이런 거 다 수성 목판 할 때 쓰는 붓들이에요. 이런 것들 사이즈별로 가면 다 구매하실 수 있고 저는 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작은 거 몇 개만 좀 샀고요. 도구, 요거는 판각 도구 2가지밖에 안 사긴 했는데 사실 이런 브랜드는 일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없어서 더 사고 싶었지만 그냥 제가 안 써봤던 궁금한 거 하나만 샀고요. 얘는 드라이 포인트 할 때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판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기가 되게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점이 있는 도안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그냥 요 칼이에요. 목판 할 때 쓰는 칼인데 사실 일본 그 전통 목판 중에 우키요에라는 게 있잖아요. 걔네는 보통 판각을 할 때 이렇게 사선으로 생긴 칼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삼각칼이나 둥근칼 이런 걸 써가지고 많이 파내는데 이런 칼로도 한번 좀 판각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원래는 되게 다양한데 그냥 하나만 일단 사봤고 잉크는 이렇게 사봤고 얘도 제가 본 적이 없는 브랜드라서 샀고 동판 잉크가 보통 뭐 샤보넬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일본 브랜드 거를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블랙만 지금 저희 선생님들 하나씩 선물로 주고 테스트 했을 때는 사실 이 블랙 색깔 자체는 조금 약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블랙 종류가 3가지 정도 있으니까 이게 약했던 블랙인 건지 어떤 건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점도 자체는 되게 괜찮았어요. 그 샤보넬이 너무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쫀쫀해서 잉킹을 하고 닦아낼 때는 되게 괜찮았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분포도 간다 가면 무조건 구매하는 풀인데 원래 튜브 형태로도 돼 있고 한데 이제 한국어로 치면 어쨌건 중성 풀들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칭꼴레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풀이고 수성 목판 할 때도 얘를 섞어서 잉크에 조금 접착성을 좀 준다거나 할 때도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야마토 풀이라 이렇게 된 거를 샀었는데요. 조금 대용량으로 한 2개 정도 샀습니다. 네, 이 정도 사면 저희 수업할 때는 충분히 쓰는 것 같아요. 다음에 갔을 때 조금 더 사오면 좋을 것 같고 애칭할 때 쓰는 재료고요.
그 하드그라운드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붓으로 발라가지고 판을 부시가 안 되게 막는 용액인데 그냥 거의 그라운드처럼 생겼네요. 그라운드인가? 근데 이게 분포도 간다랑 이거 만드는 회사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었다고 써 있었고 신제품이라고 돼 있어서 뭐가 다른지는 제가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봤습니다. 이거는 리놀륨 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파나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분포도 간다 많이 소개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키트도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사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그대로 파서 이제 찍을 수 있게 만든 귀여운 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책을 하나 샀는데요. 석판 과정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석판과 레터프레스 버전이 있었는데 저는 석판을 사왔고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만화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고 제가 일본어를 아직 못 읽으니까 이걸 다 일일이 읽어보지 않아서 이것만으로 이해가 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림만 봤을 때 석판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화면 효과들, 텍스처들을 잘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방식에 지금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실크 스크린 같은 경우는 조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레퍼런스 삼아서 조금 더 판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들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실크 교재 만들 때도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석판으로도 보여주고 있고 석판은 뭐 되게 매력이 있는 판입니다. 근데 과정이 좀 다른 판에 비해서 조금 더 번거로운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되게 좋은 판이고 어쨌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공방 한 켠에 다 세팅을 해두고 이제 수강생 분들이 오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본은 항상 아쉬워요. 갔다 올 때마다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 또는 조금 더 공부하고 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좋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도쿄도 미술관 오랜만에 다시 간 거 너무 좋았고 제가 거기서 막 구매하거나 감상하려고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즐길 수 있게 되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건 여기서 수업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은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일본에서 뭔가를 구매할 때 이런 패키지나 약간 이런 것들을 브랜딩을 그냥 자체적으로도 그냥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어느 가게를 가든 특히 개코소 같은 데 그랬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생각하는 거 가진 여러 생각 중에 하나가 굳이 이걸 하나? 라는 건데 굳이 그걸 하더라고. 네네. 굳이 이렇게까지 상품을 이걸 만들 필요가 있나 하고 그치. 굳이 이렇게 포장을 해야 돼? 굳이 해. 또. 그치. 근데 그걸 되게 꼼꼼하게 잘하니까. 맞아요. 놓치지 않는 게 디테일이다. 그래서 디테일을 좀 더 항상 좀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재밌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재밌게 봤고 이제 남은 하반기를 이런 것들을 다 양분 삼아서 본관 육상군에 잘 녹여내는 게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 피곤해.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쉽지 않네. 야 이거 말하는 거 쉽지 않다. 목 아프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죠? 카메라 들어가? 무슨 리포터처럼. 생생정보통 같은 느낌. 안녕하십니까.